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나 다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외제차 옆에 그 구질구질한 리어카를 세워. 날카로운 고함이 평화롭던 동네 어귀를 찢어놓았습니다. 일명 부동산 여왕이라 불리며 동네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박 여사가 화려한 구두발로 영자 씨의 리어카를 걷어찼습니다. 리어카에 실려있던 싱싱한 생선들이 흙바닥으로 쏟아졌고 영자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진흙이 묻은 생선들을 먼저 품에 안았습니다. 주위에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박 여사의 기세에 눌려 다들 수군대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미안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차가 서 있는 줄 몰랐네. 금방 치울게요. 영자 씨의 애처로운 간청에 박 여사는 오히려 코방귀를 뀌며 비단 치마를 휘날렸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면 뭐해? 10년째 낙방만 하는 밥벌레인데 동네 망신이니까 제발 그놈 좀 치워버려. 비린내 나고 가난 냄새 나서 이 동네 집값 떨어지는 거 안 보여? 영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흙 묻은 생선을 주워 담았습니다. 80년대 초 남편을 여의고 젖먹이 진우를 포대기에 업은 채 시장통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버틴 3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판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 믿으며 손톱이 다 닳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자 씨를 생선 대가리 할망구라 부르며 대놓고 멸시했고 박 여사는 사사건건 영자 씨를 괴롭히며 동네에서 내쫓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 입구로 검은색 세단 석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평소 박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외제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육중하고 위험 있는 차체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낮고 굵직한 목소리에 박 여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영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아들, 진우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다가와 영자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에 묻은 흙을 손수 털어내며 자신의 코트를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진우, 너 곧이 공부한다더니 이게 다 뭐야? 이 차들은 다 뭐고? 진우는 대답 대신 수행원이 건네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의 얼굴 앞에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법률 고문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실 진우가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진우가 법학 서적을 품에 안고 눈물을 닦던 그날 밤 그는 낡은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사실 진우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굴욕의 기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 영자 씨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진우는 법을 배운답시고 파출소로 달려갔었습니다. 하지만 돈 없고 백 없는 고시생의 목소리는 아무데도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대로 하라며 비웃는 건물주와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빌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법의 정점에 서서 다시는 우리 엄마를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날 이후 진우는 잠을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곰팡이 핀 고시원 벽에 어머니의 거친 손 사진을 붙여두고 정신이 흐릿해질 때마다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날, 진우는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국내에서 가장 명성 높은 법무법인 한결의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진우의 화려한 성적보다 그의 눈빛에 담긴 도끼와 절실함에 주목했습니다. 자네처럼 실력 있는 인재가 왜 굳이 우리 법인을 택했나? 대표 변호사의 질문에 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법이 권력자의 무기가 아니라 억울한 자의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30년 비린내를 명예로 바꿔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우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그는 입사하자마자 대형 기업 소송을 잇따라 승리로 이끌며 최단기간 파트너 변호사 자리에 올랐고 마침내 박 여사 일당이 휘두르던 부당한 권력을 단칼에 벨 수 있는 법의 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저희 어머니 리어카가 그쪽 차에 닿았다고 하셨나요? 제가 방금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여사님이 고의로 리어카를 걷어차고 저희 어머니를 밀치셨더군요. 재물손괴의 폭행, 그리고 모욕죄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시죠? 진우의 서늘한 미소에 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믿고 까불던 남편의 건설사 하청업체는 사실 진우의 법무법인이 관리하는 기업 리스트 중 가장 말단에 불과했습니다. 진우는 이미 박 여사 집안이 이 동네 상가 임대료를 불법으로 가로채고 세금을 탈루해온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동네 재개발 구역 지정권 제가 검토 중입니다. 박 여사님 댁 건물이 무허가 증축된 건 알고 계시죠? 그게 이번 구역 정리에서 제외되면 보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갈 텐데 걱정이 크시겠어요. 박 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자 씨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영자야, 아니 형님,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박 여사는 자신의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닿는 줄도 모르고 손을 비벼댔습니다. 영자 씨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언제 이렇게 든든한 거목이 된 것일까?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리어카 안 끌어도 돼요. 엄마가 나 공부시킨다고 흘린 눈물, 내가 오늘 저 사람들한테 다 받아낼게요. 진우는 수행원들에게 지시해 박 여사의 차를 견인 조치하게 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도 없이 주차했으니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그는 동네 한복판에 있는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으로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박 여사가 그토록 탐내던, 하지만 돈이 있어도 사지 못했던 유서 깊은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자 씨를 콩나물 할망구라 부르던 상인들은 이제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영자 형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진우 도령, 아니 대표님 안부는 어떠세요? 영자 씨는 예전처럼 리어카를 끌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이 사준 고운 외출복을 입고 정원사들이 가꾸는 마당을 산책합니다. 박 여사의 남편은 진우의 법률 검토로 인해 사업체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자 매일 아침 영자 씨의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의 편지를 놓고 갑니다.
하지만 진우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멸시했던 이들이 운영하는 상가들의 임대차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영세 상인들을 괴롭혔던 박여사 일당의 만행을 하나하나 파헤쳐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라 무시했던 영자 씨의 뒤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의 검을 든 아들이 있다는 것을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원의 장미가 활짝 핀 오후, 진우는 퇴근길에 어머니를 위한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영자 씨가 시장통에서 아들 공부시키려고 팔았던 하나뿐인 금가락지를 수소문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요? 나 공부시킨다고 전당포에 맡기면서 엄마가 나 몰래 울었잖아요. 이제 다시는 엄마 손에서 금가락지 뺄 일 없게 할게요. 진우는 어머니의 옹이 진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궜습니다. 비린내 나던 앞치마, 겨울이면 갈라져 피가 나던 손마디, 동네 사람들의 모진 조롱,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이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진우야, 나는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 최고의 보석을 가졌단다. 모자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길끝으로만 다니던 영자 씨는 이제 당당하게 길 한복판을 걷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아들의 그림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그리고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반전은 동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밤마다 기도합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휘두르는 법의 검이 언제나 약자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말입니다. 노을 지는 대저택의 창가에 비친 모자의 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지독한 멸시를 견뎌내고 자식의 성공으로 마침내 고개를 드신 어머님의 모습은 우리 시대 모든 부모님의 초상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맺힌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